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글은 세상에 옳은 선택은 없다. 그렇다고 틀린 선택도 없다. 다만 지금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 당신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니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설령 나중에 방향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나아가야 할 때인 것이다.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오늘 좋은 글 3월의 마지막 날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SBS 비즈 우영준 기자님께서 인수위 세정부서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뉴스테이 부활 예고라는 신문 기사를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교원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 TF팀장님인 심교원 교수님이신데, 제가 이 심교원 교수님의 그런 칼럼이라든지 부동산의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고, 또 저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밀접하게 또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분께서 이제 그 부동산 태스크포스 TF팀장을 맡으셔가지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단기 방안으로 지금 현재 등록임대라든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9일날 밝혔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전문가들, TF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지난 5년간 여러 가지로 좀 잘못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의 폐지 및 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임대차 3법이 폐지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축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민간 임대를 통해 가지고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라든지 전환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갖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문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당시에 2017년도에만 해도 다주택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집주인으로 만들겠다고 해서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0년 7월 10일 대책을 통해 가지고는 아예 임대사업자 기등록자를 제외하고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시키겠다고 발표해가지고 지난해 작년에 8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파트는 임대 사업자를 할 수가 없고요. 아파트를 제외한 이제 장기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지금 발생하고 있고, 또 임대 3법에 임대 2법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심교원 TF 팀장님께서 이런 관련해가지고 먼저 선조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윤 대통령 당선인께서 선거 기간에 주택 임대 시장을 정상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며 소형 아파트,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로 따지게 되면 한 25평 이하에 대한 등록임대 부활을 공약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도 복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을 이행을 하실지 아니면 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인수위에서 이걸 갖다 하겠다고 했는데 5월 10일 지나야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월 31일 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들을 한 4월에서 5월 10일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어떤 의사결정을 갖다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5월 10일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임대주택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과거에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게 바뀌다 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정부의 신뢰를 많이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 정부에서도 만약에 민간 등록 임대를 갖다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다시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가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간임대주택 이런 사업자, 민간 사업자를 갖다 부활시키고 더 나아가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공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의 안정을 더 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기금의 출자라든지 융자 확대, 그 다음에 금융세제 지원 등을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지고 공공택지 제공 방안이라든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 강화 방안도 동시에 검토 중이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일단 감사스마일 TV를 시청하시고 애청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4월 달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늦어도 뭐 4월 달에 의사결정을 하셔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5월 달에 이런 것들을 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윤 정부 민간공급 늘려가지고 시장 안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어제 기사인데 이건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사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신분당선 섭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용산 집무실이 이제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제 이전된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월요일에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용산 이전하는 거랑 삼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저는 이 용산 집무실 이전하는 것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삼성이라든지 고양시에 더 좋은 시너지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신분당선 섭부 연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국경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보고서를 내냈습니다. GDP 증가라든지 관광 수입이 1조 8천억, 즉 다시 말해서 대통령 집무실을 갖다가 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가 최대 5조 1천억까지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만약에 민간에 개방이 된다고 하면 이게 관광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감사스마일도 뭐 한 번도 청와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청와대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만약에 청와대를 갖다가 뭐 살아생전 가보실 분이 많이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청와대가 민간으로 개방된다고 하면 청와대를 갖다가 특히 삼성에서는 지금 3호선 타고 경복궁역 가게 되면 삼성에서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경복궁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간다고 하면 10분? 15분? 청와대가 35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데 지금 우리는 청와대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청와대가 예를 들어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된다고 하면 용산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분명히 지금 윤 당선인께서 이제 청와대를 전면 개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민들도 청와대를 뭐 구경할 수도 있고요. 관광으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복궁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종로라든지 명동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언제까지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될 건 아니니까 관광객을 유치하게 된다고 하면 BTS만 해가지고 관광 수입을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와가지고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고양시, 북한산, 그 다음에 스타필드, 뭐 이케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일산 킨텍스, CJ 라이브시티 이렇게 다닐 수 있게 관광을 갖다가 유치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굴뚝 없는 공장이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창릉도 이제 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특화를 시켜서 왜냐하면 인천국제공항이랑 너무너무 가깝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 세계가 같이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에는 호재다. 감사스마일 2022년도에 주목할 곳이 공교롭게 용산이라고 먼저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고양 특례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된다고 하면 5월 10일 이후에 저는 신분당선 섭부 연장도 긍정적이고 또 공교롭게 이제 5월 달에 또 신사역까지 신분당선이 개통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용산에서 신사구간도 올해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신분당선이 뭐 삼성에까지 뭐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원로까지 연장이 뭐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신원로까지 된다는 말씀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청와대역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무슨 청와대역이야 라고 또 할 수도 있지만 또 청와대역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저는 긍정적인 예상을 합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청와대역이 생긴다고 하면 BC값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엊그저께 GTX-B 관련해가지고 BC값이 1.0으로 맞췄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전 그 BC 조사를 했을 때는 0.3이 나왔습니다.
네, GTX-B가 0.3이 나왔는데 1.0으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KDI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중교통의 그런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축적할 수가 없어요. 2년, 3년 동안을, 2년 동안 이상을 지금 저희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KDI에서 이제 0.3이었던 게 공교롭게 발표를 했을 때 1.0으로 딱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분당 서부 연장 같은 경우에도 사전 예탁값이 0.94라고 했는데 1.0이 충분히 저는 넘어가지 않을까. 만약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1.0을 맞춰서라도 예타 통과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 용산 집무실 이전은 여기에 지금 전경련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삼성에는 더 좋은 호재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로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축 이편한 세상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다가 한 가지 좀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정정을 하려고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제 그 분양 관련해가지고 지축 센텀 가든의 가점배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거 방송하기 전에는 확인했을 때 추첨제가 25%가 들어가는 걸 확인했는데 어제 방송을 마치고 제 그 애청자분께서 이제 댓글로 남겨주셔가지고 확인해봤는데 최초에는 이제 홍보관이나 아니면 그 분양하시는 분들도 25% 추첨이 된다라고 알고 있다가 이제 여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28조 제2항 1호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개발 제한구역에 세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 면적의 50% 이상이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제 100%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추첨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정정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다려주셨던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지축의 이편한 세상 홈페이지 보시면 전에는 이제 개요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분양이라든지 이제 카테고리가 늘어났어요. 그다음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연신내역 그다음에 뭐 GTX A만 나와 있는데 신분당선 이야기는 없는데 아무튼 입지적으로는 거의 서울 생활권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여기 개발계획 쭉 나와 있고요. 그럼 기대효과라는 거 나와 있는데 지축에서 정말 두 정거장 아니 한 정거장이거든요. 지축역에서 구파발역 그다음에 연신내역이 두 정거장이다 보니까 지축에 계시는 분들은 창릉역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신내역으로 가서 GTX-A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통일로 IC가 바로 근처에 있으면서 녹지 공간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관련해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관심 고객 등록 이벤트라든지 오픈 설문조사 이벤트도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선물도 좀 받아가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7개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C타입 같은 경우가 공교롭게 저는 이 안방창이 2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참 구조가 됐을까 했는데 이 안방창이 2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실창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이 전부 다 이제 1호 라인, 여기는 4호 라인이겠죠. 4호 라인이 이제 C타입이 지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편한 세상 지축 센텀 가든 이 일러스트, 이 조감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림을 갖다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축 센텀 가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또 감사 스마일에게도 가점이 얼마 하면 당첨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너무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감사 스마일이 이제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제 구독자가 이제 4,000명이 지금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보니까 3,985명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구독자를 갖다가 단기간에 예를 들어서 오늘 자고 일어나는데 뭐 몇천 명이 늘어나는 걸 원치 않고요. 꾸준하게 가겠습니다. 꾸준하게. 제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걸 정말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4,000명이 넘어서고 이제 5,000명을 향해서 가는데 감사 스마일이 이제 한 가지 이제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면 5,000명의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는 5,000명이 훨씬 넘었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 이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지금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감사스마일 TV는 5,000명이 되면 제가 5,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5,000명 구독자 이벤트는, 제가 지금 현재는 5분을 선정해가지고,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빠쇼님의 지금 투자 원칙이라는 책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 신간 책을 제가, 5분께 책을 갖다 원하시면 책을 선물해드리고, 만약에 책을 갖다 원치 않으신 분들께는, 제가, 투자 관련해가지고, 1시간 정도 상담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상담권을 갖다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상담을 갖다가 이제 무료 상담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정말 좀 많이 이제 좀 뜸해지긴 뜸해졌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 꽤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리지만, 그러나 이제 부동산을 갖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동산은 앞으로 계속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스마일도 계속 부동산을 공부해 나갈 것이고,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냥 귀로만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메모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의 인사이트를 키워 나가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아무튼 제 방송을 애청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편한 세상 지축센터마든 꼭 당첨되셔가지고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당첨되시면요, 저에게 이 댓글란에다가 당첨됐다고 꼭 제 밥 사달라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꼭 좀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편한 세상 지축센터가 든 정정 소식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인수위에서 이제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라든지 뉴스테이 부활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용산의 그 집무실 이전이 경제적 효과가 높고 삼성에는 더 긍정적이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이제 어제 비가 좀 오고 난 다음에 날씨가 했는데, 창릉천변에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이제 걸어서 출근을 했는데, 창릉천변에 벚꽃이 지금 꽃망울이 좀 맺혔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다음 주에서 한 10일 정도 되면 벚꽃이 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시고, 또 3월 31일 마지막 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